50대 이후 봄나물 이렇게 드시면 콩팥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시장과 마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달래, 냉이, 봄동 같은 향이 강한 봄나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봄나물은 몸에 좋은 건강식이다. 실제로 봄나물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50대 이후에는 봄나물도 조합을 잘못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식인데 뭐가 문제겠어? 하지만 문제는 바로 조합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의 기능이 예전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봄나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50대 이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조합을 의학적인 이유와 함께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50대 이후부터 달라질까? 나이가 들면 몸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 즉 콩팥입니다.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가 사구체 여과율 GFR입니다. 이 수치는 30대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1년에 약 1 정도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가 되면 이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이 특정 미네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칼륨입니다. 봄나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 달래, 냉이, 봄동 같은 봄나물에는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몸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57세 남성 이 씨는 평소 건강을 위해 봄나물을 자주 먹었습니다. 특히 달래와 시금치를 함께 무쳐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이상하게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6.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의 전기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급성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씨가 먹던 음식이 특별히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달래, 시금치, 토마토, 이 음식들은 모두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모두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즉, 건강식이지만 조합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 신장 결석. 봄나물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달래와 봄동 같은 채소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신장 안에서 칼슘과 만나면 딱딱한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신장 결석은 옆구리 통증, 혈뇨, 심한 경우 응급실 방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꽤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봄나물 황금조합.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봄나물을 먹을 때 두부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칼슘이 장 안에서 옥살산과 먼저 결합합니다. 이렇게 결합된 옥살산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즉, 옥살산이 신장으로 가기 전에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래 무침, 봄동 무침, 냉이 무침, 이와 같은 요리에 두부를 함께 곁들이는 것은 신장 결석 예방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봄나물 보관 방법. 봄나물을 먹을 때 많은 분들이 조리 방법에는 신경을 쓰지만 보관 방법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관 방법 역시 영양과 신선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봄나물은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오래 두면 향과 영양 성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달래나 냉이 같은 나물은 수확 후 시간이 지나면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봄나물을 구입했다면 가능하면 2에서 3일 안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가볍게 감싸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이 과하게 차는 것을 막아 신선도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봄나물은 오래 보관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신선할 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 흡수를 높이는 방법. 봄나물에는 눈 건강과 항산화 작용에 좋은 베타카로틴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용성 성분이라는 점입니다. 즉, 지방이 없으면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봄나물 요리에 들기름을 추천합니다. 들기름의 지방 성분이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방과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최대 15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조리법 하나로 달라지는 건강. 봄동 같은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동이 속한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쳐도 활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갑상선 건강이 걱정된다면 봄동은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봄나물은 분명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라면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식도 조합에 따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이 많은 음식의 과다 섭취, 잘못된 조리법, 과도한 나트륨, 이런 요소들은 신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나물을 먹을 때는 두부를 함께 곁들이고 들기름을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살짝 데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몸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계절도 건강클로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